네, 2022년 11월 10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이재명의 선견 지명 그리고 이낙연의 선견 지명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지난 9일날 검찰이 정진상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국회에 있는 그의 사무실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미 정진상 씨는 법에 걸려 있죠.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1억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을 받은 건 뇌물이죠. 그 다음에 위례신도시 관련한 정보를 남욱 변호사에게 준 것, 이거는 부패방지법 위반, 이 둘로 이미 입건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출국이 금지되어 있는데 그러한 정진상 씨 집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검찰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찰은 김만배 씨 화천대유 거기에 김만배 본인과 김만배의 친인척 명의로 보유한 대장동 지분 24.5%가 김용, 정진상, 유동규의 몫이라고 밝혔다는 내용을 김용 씨 기소장에 썼습니다. 그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소유한 지분 중 49%, 이 대장동 사업은요, 성남시가 50% 플러스 한 주를 갖고 민간사업자들이 7%, 나머지는 이제 무슨 뭐 컨소시엄으로 들어온 금융사들이 갖는데, 이제 이유는 민간사업들이 왕창 갖게 했죠. 그래서 민간사업자들의 지분 7%는 다시 이걸 100으로 봤을 때 49%를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35를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김만배 씨 소유로 돼 있는데, 그 절반이 이재명 대표 측근인 아까 말한 대로 유동규, 정진상, 김용 소유라고 김만배가 말했다라는 내용이 공소장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김만배는 자기 지분의 24.5%가 아까 세 사람 소유라는 점을 인정하고 약정한 지분율에 따른 수익금 700억 주 공통비 함께 부담하는 사업비 등을 제외할 경우에는 428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은 그걸 달라라고 요청한 바가 있다 라고 검찰은 공소장에 밝혀놨습니다. 그런데 김만배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주지 않았고, 이에 김용 씨는 유동규를 통해서 남욱 변호사에게 이재명 대선 예비 캠프 조직을 맡아 광주 등 남부지방을 돌고 있는데 자금 필요하다 라고 해서 이제 뭐 8억 얼마를 받아갔다, 이렇게 돼 있죠. 네. 뭐 이 돈 문제는 매우 복잡하니까 좀 건너뛰읍시다. 뭐 다 구질구질한 이야기가. 그리고 이제 이 검찰이 정진상 씨 사무실과 집을 압수수색할 때 이재명과 정진상은 정치적 공동체라고 압수수색 영장에 써놨답니다. 그리고 정진상 씨는 성남지청이 수사하는 그 두산건설이 병원 부지를 상업부지로 변경해서 거기다가 분당 뭐 자기네 사옥을 짓게 되죠. 그 대가로 두산건설이 50억 원을 성남FC 후원금으로 내게 하는데, 이 과정에서 성남시 한 팀장이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때 김모 씨는 이재명, 정진상과 공모했다라고 돼 있다. 뭐 그렇게 검찰은 밝힌 바가 있죠. 뭐 이렇게 해서 계속 전진작 씨에 대해서 김용은 이미 잡았고 검찰 수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정진상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점이 많은데, 이 양반은 부산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부산의 경성대 겁니다. 경성대를 나왔고
그쪽 운동권이었다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제대로 찍은 사진이 아직 없죠. 인터넷에 딱 한 장 돌아다니는데 그 사진이 맞긴 맞답니다. 맞긴 맞는데 거의 이 뭘 하는 사람인지 알려진 게 없죠. 알려진 게 없어요. 참 수수께끼 같은 인물입니다. 그런데 가장 이재명 측근으로 따라다녔어요. 이재명 씨가 성남시장 할 때는 성남시 정책비서관, 경기도지사를 할 때는 비서실의 정책실장.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작년 10월이죠. 민주당 의원 70여 명이 근조기와 근조화환을 보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누가 실세인지 알고 있는 거죠. 이런 정진상 씨를 검찰이 덮쳤습니다. 이런 정진상 씨에 대해서 검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일부죠. 정진상 씨에 대해 검찰 조사에 응하라라는 출석 요구서를 보냈답니다. 압수수색을 하고 난 그 다음날 출석 요구서를 보냈답니다. 그런데 검찰이 그동안 어떤 조사를 했는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이 정진상 씨 집이 어딘지는 주민등록지에 돼 있죠. 근데 그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CCTV 2개월치를 확보했는데 이 CCTV에 따르면 이 주소지에는 정진상 씨 가족만 거주하는 것으로 보이고 정진상 씨는 살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CCTV 상으로는 그렇게 판단된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따로 산다는 얘기인데 따로 사는 얘기는 집집마다 다 사정이 있죠. 별거 하는 집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는 경우가 있는데 검찰은 바로 이게 주거 부정. 정진상 씨는 아까 제가 사진이 거의 없다 그랬어요. 우연히 찍힌 인터넷에 있는 하나밖에 없는데 거의 알려진 게 없어요. 수수께끼 같은 사람인데 주거지도 주민등록상으로 하는 데가 자기 사는 데가 아닌 모양이죠. 주거 부정 의혹이 있다라고 해서 그걸 덧붙여서 출석해서 조사한다면은 영장을 치려고 하겠죠. 주거 부정은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 양반이 민주당 대표 비서실의 정책실장인가 됐다 그랬잖아요. 거기 사무실에서 이 양반 컴퓨터를 들고 왔는데 거기 보니까 이게 재부팅된 게 확인됐습니다. 앞에 거 싹 지우고 재부팅했죠. 이거는 뭔가 흔적은 안 남기는 사람이에요. 정진상은. 증거인멸 이렇게 판단해서 구속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쭉쭉 압수수색하고 난 다음에 이제 출석해서 조사를 더 해가지고 출석에도 응하지 않으면은 그것도 이제 구속으로 가는 사유가 되죠. 그리고 이 양반은 자기 주소지에 2개월 동안 CCTV를 봤는데 오지 않고 그의 가족만 살더라. 이런 걸 보태겠다는 거죠. 검찰이. 여기에 대해서 이 사무실에 컴퓨터 재부팅한 거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뭐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양반이 9월 달에 이제 그 자리에 임명이 됐고 국회에 출입한 거는 출입증 문제 때문에 9월 중순이고 그리고 10월 중순경에 PC를 새로 재부팅했다. 얘기합니다. 일부러 지운 게 아니다 하는데 그 집에서 자기 주소지에서 이 사람이 살지 않았다는 것은 답변을 못 하고 있어요. 이렇게 정진상에 대한 수사가 빡짝짝 들어가고 하니까 정진상 씨도 반발을 했습니다. 나는 어떠한 돈, 1억 4천 얘기나 난 받은 적도 없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은 정적 제거에 올인했다는 평가로 끝날까 우려된다. 민생은 어디 가고 틈만 남은 경쟁자 사냥만 혈안이 되고 있느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씨도 정진상 씨 압수수색할 때는 가만히 있더니 정진상 씨가 반박하니까 검찰이 훌륭한 소설가가 되기는 쉽지 않겠다. 소설 쓰는데 잘 못 쓰고 있다 이런 얘기죠. 검찰의 창작 완성도가 매우 낮은 것 같다. 국민을 속이고 역사를 속이는 것도 잠시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란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이러한 이재명 씨를 보면서 정진상 건에 대해서 어쨌든 반발을 하는데 이와 달리 또 하나 봐야 될 게 있습니다. 9일 날이죠. 어제입니다. 검찰 수원지검이 서울 광북 모 지역에서 잠복시킨 수사관을 통해서
아태평화교류협회, 아태협이죠. 회장인 안부수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미 안부수 씨는 잠적을 했었고 때문에 출국 금지 조처를 내려놨었고 사전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추적을 하다가 강북 모 지역에서 길거리에서 체포를 했습니다. 이 아태협, 안부수 씨가 이끄는 아태협은 뭐였는가 하면 2019년 1월부터 쌍방울 그룹이 임원과 직원 수십 명을 동원해서 수십억 원 정도의 달러를 중국으로 직원들한테 나눠줘서 들고 나가게 했어요. 지금 외환 자유 때문에 뭐 1인당 1,000만 원까지는 자유롭게 송금 뭐 할 수 있죠. 뭐 갖고 나갈 수 있죠. 쭉쭉 여러 사람이 갖고 나가면 꽤 많은 돈이 되죠. 그리고 이 돈이 쌍방울 돈이었으니까 쌍방울은 이 돈을 150만 달러를 북측에 전달했고 아태협은 아태협대로 따로 50만 달러를 북한에 전달한 걸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태협은 또 돈을 어떻게 만들었냐? 쌍방울 돈은 쌍방울이 만들었으니까 설명이 되는데 아태협은 경기도에서 돈을 받은 걸로 보여요. 이 이재명 씨가 경기도지사를 할 때 도지사면 도 정치나 잘하면 되는데 평화부지사란 자리를 만들어서 남북 문제를 하겠다고 하면서 이화영 씨를 평화부지사에 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 당시에 경기도 의회는 민주당 의원들이 뭐 압도적으로 거의 90몇 %로 민주당 의원 일색이었습니다. 경기도는 18년 11월과 19년 7월 고양시와 마닐라에서 열렸던 행사가 있는데 아시아 태평양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 대회라는 그런 행사비 명목으로 경기도의회에서 돈을 승인해 줍니다. 그리고 19년 4월에는 북한 어린이 급식용 밀가루와 미세먼지 저감용 묘목 사업 명목으로 20억 원을 만들어서 아태협에 줍니다. 이 묘목 사업을 잘 보셔야 되는데 한번 제가 정리해서 보도한 적이 있어요. 북한 하기 묘목 돕기, 북한에 묘목을 보내자라고 해서 묘목업자들이 키우면은 저 같은 사람들이 내가 묘목을 하나 사주는 거예요. 사라고 누굴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한 1,000원밖에도 안 하는 걸 저한테 5만 원 받아가지고 그걸 사서 이정훈이 보냈다 해서 이북에 보내주는 거죠. 그런 걸 할 때 지지받기 위해서 송영길 의원을 찾아서 송 의원도 지지해 주겠다고 민주당 의원을 지지를 받고 해서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통일 묘목 사업인가 뭔가 다 참 희한한 사람들이죠. 우리 돈으로 북한에 보내주면 북한은 나무 갖고 불 떼먹나? 어쨌든. 근데 이 묘목 사업을 명목으로 아태협에 20억 원을 지원합니다. 그럼 이런 돈들이 이북으로 갔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왜 평화부지사를 경기도 지사할 때 이재명 씨가 둬가지고 대북 사업 그리고 또 광주 문제에 대해서도 지지한다 이런 성명을 내게 하고 또 그런 후원 사업을 하고 그럽니다. 경기도 지사하고 의회가 민주당 일색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죠. 지금 쌍방울에서 만든 돈, 경기도에서 만든 돈이 아태협을 거쳐서 북한으로 갔어요. 이 관련해서 어쨌든 수원지검은 안부수 아태협 회장을 강북 길거리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화영 씨는 또 경기도 평화부지사 한다면은 쌍방울 사회이사도 했죠. 그리고 쌍방울은 또 이화영 씨한테 법인카드를 주고 어쩌고 해서 뇌물을 준 혐의가 있어서 이미 걸려있고. 그런데 쌍방울은 또 그 대표가 조직폭력배 출신이에요. 지금 이 양반은 동남아로 도망가 있죠. 도망가 있는데 이쪽에서 다 이거 차단하고 하니까 이제 들어오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들어와야 들어오는 거죠. 근데 이 쌍방울의 회장하고 화천대유의 김만배하고 또 친구라 그러죠. 뭐가 뭔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배상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조직폭력배 출신인데 KH그룹의 회장인데 또 이 셋이 또 서로 친하다 그러지. 김만배하고 또 이 사람들이 또 다 이재명하고 가깝다 그러고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이런 이재명 씨가 대통령 선거에 당선됐으면 뭐 안부수 회장이 있거나 아태여운 대북 사업 크게 한번 할 수 있었던 거고, 이화영 씨도 뭐 신났을 거고, 쌍방울은 대북 사업 특수를 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장동 게이트를 묻히는 거고. 그래서 이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했는데 0.7%포인트 차이로 졌죠. 참 억울할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재명 씨가 송영길 의원으로부터 개양을 받죠. 송영길 씨는 일부러 서울시장 출마해서 떨어져 주고 개양을이 공석으로 두니까 그쪽으로 출마해서 당선이 되고,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 대표로 나와서 대표 당선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할 때쯤 검찰의 수사권을 거의 빼앗는 검수완박 법안을 민주당이 지난 정권, 문재인 정권 말기에 추진해서 밀어붙여버리고, 또 민주당의 당원을 바꿔서 이 뭐 기소만 되면은 바로 당직을 내려놓게 했는데, 민주당에서 더 확인해 본 다음에 정치적 탄압이라고 판단되면 안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바꿔놓고, 그러니까 이재명 씨가 국회의원이 되고 당대표가 된 게 자신과 자기 세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 출마다, 그 다음에 방탄 당원 개정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거는 이재명의 선견지명이죠. 그 선견지명이 지금 작동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길게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 씨가 당대표로 있으니까 민주당 의원 전체들이 대부분이 정진상, 김용씨가 연루돼 있는 화천대유 게이트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고, 근데 그쪽은 어느 정도 뭐 떠들고 막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쌍방울하고 아태엽이 북한하고 접촉하는 부분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거기서는 또 특별히 저항을 못해요. 근데 그것도 막을 수 있는 것이 이재명 씨가 당대표가 돼 있으면은 그쪽으로 수사가 들어오면은 뭐 항의를 한다든지 뭐 집단행동을 할 수 있는 방탄 장치를 해놨다. 이재명의 성견지명이 있었다. 내재가 두려워서 이렇게 만들고 국회의원이 됐고 당대표가 됐는데, 이제 그게 가동할 때가 됐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이재명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민 유권자 중에, 투표하신 분 중에 거의 절반 정도가 이재명을 찍었는데, 이러한 모습을 보고도 이재명을 지지하시나요? 왜? 박근혜는 돈 안 먹었는데 탄핵에 지지했던 건 왜 그랬습니까? 저는 이재명의 선견지명을 보면서 비유되는 또 하나의 선견지명이 이낙연의 선견지명입니다. 이낙연 씨는 호남분으로서 엘리트죠. 동아일보 기자도 했고, 국회 국무총리도 했고, 전남지사도 했고, 뭐 개인적인 성품이 어쨌든 간에 그래도 정통 엘리트 코스를 거친 사람이죠. 근데 그분이 지난 민주당 경선에서 졌습니다. 근데 이 대장동 게이트는 어떻게 터져나왔는가 하면은, 국힘당에서 밝혀 터뜨린 것도 아니고 누가 수사한 것도 아니고, 경제신문에 발행인이 요만한 기사를 쓰면서, 칼럼을 쓰면서 터져나왔습니다. 그분도 호남분이고 제가 알기로는 이낙연과 가까운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박 기자에 대해서 대한민국 언론인들, 우리 언론은 주로 조금 좌파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작년 내내 대한민국 최고의 뉴스는 대장동 게이트였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기자협회가 그쪽에서도 물론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한국기자상을 안 줍니다. 아예 후보로도 뽑은 적이 없어요. 참 웃기죠. 그래서 이낙연 씨가 그렇게 한 다음에 선거에서 지니까 해외로 나가버렸죠. 대통령 선거 때까지는 국내에 있다가 자기가 경쟁자인 이재명한테 졌는데, 그 자기를 이겼던 이재명이 윤석열 후보한테 지니까 미국으로 나가버렸죠. 아마 이낙연 씨는 이재명 씨가 어떻게 될 거라는 걸 내다봤던 것 같아요. 저도 살면서 제가 선택한 게 맞는데, 그때는 뭐 아무리 해도 안 들어주고 저만 바보가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할 수 없다. 뭐 근데 어떻게 또 저를 어떻게 하진 못해요. 인사불이익만 줄 뿐이지. 인사불이익만 진급 안 시키는 그런 건데 뭐 감수하고 있으면 되고. 근데 그때 빽빽거렸던 자들은 나중에 잘 안 풀리는 걸 저는 여러 차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옳다고 해서 꼭 이기는 건 아니에요. 지는 경우도 많은데, 그럴 경우에 분기탱전에서 대들다 보면은 저도 오바를 해서
그 오바에서 망가지는 사람이 이준석이죠. 억울한 면이 있겠죠. 근데 그냥 가만히 비 맞고 있으면 사람들이 이해를 하는데. 근데 이낙연 씨는 그때 경쟁에서 지니까 가만히 있었고 대선서 이재명이 지니까 해외로 나갔습니다. 이건 난 이 양반이 성경지명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은 정진상, 김용, 김만배 커넥션이 들어오는 그 문제는 뭐 어떻게 빠락빠락거리고 아니다라고 싸우겠지만 이화영, 쌍방울, 안부수로 들어오는 대북 커넥션, 이 부분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북한으로 돈이 갔고 북한은 최근에 한 7천만 달러어치에 해당되는, 물론 북한은 더 싸게 만들 수 있지만 엄청난 미사일을 퍼붓어요. 그 돈이 어디서 났겠습니까? 거의 검찰 판단으로는 북한에 돈 준 게 맞아요. 경기도 의회하고 짝짝꿍 돼서 경기도 의회는 왜 돈을 줍니까?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울 거예요. 이재명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방탄 대표가 됐는데 에도 불구하고 무너질 가능성이 크고, 이낙연 씨는 민주당 경선에서 패배했지만 이재명은 오래 못 갈 것이다 라고 성경 지명을 내세웠는데 그게 통할 수도 있겠다. 민주당이 이재명 때문에 붕괴될 때 어쩌면 이낙연 씨는 한국에 들어와서 민주당을 재건하는 임무를 본인이 원든 원치 않든 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문재인 유예는 더 이상 안 되죠. 지금 민주당의 최대의 문제점은 불구죽축한 자들이 문재인을 아바타로 쓰다가, 정진상 씨도 운동권이라 그랬죠. 경기동부연합하고 문제가 계속 나오죠. 그래서 누굽니까? 은수민가? 성남시장을 운동권 출신한테 이재명이 넘겨주고 가는 과정에서 왜 그렇게 은수미하고 뭐 친한 것도 아닌데 왜 주느냐? 다 그런 의심들이 있는데 아직 수사가 제대로 안 됐으니까 지켜보고 있는데, 왜 민주당이 좌파들, 공산주의 가까운 세력들의 아바타가 돼 있느냐? 거기에 호남이 왜 이용당하느냐? 이게 한국의 지금 큰 문제고 약점인데, 이번에 이재명 수사를 통해서 그게 좀 와해되고 무너질 겁니다. 박원순이도 그걸 이용했고, 박원순 씨 비서실장이 누구인지 다 기억하시죠? 운동권들이 왜 박원순 뭐 이렇게 뭐지? 그 양반이 만든 게 뭐예요? 뭐 아름다운 가게 이렇게 만들어서 코스프레 하는 거 하니까 국민들이 좋아하니까 그걸 이용해서 쫙 그 그늘에 좌파들이 모여 있고, 대천설 용났다고 하는 이재명 밑에 쫙 모여갖고 자기 원하는 세상 만들려고, 그리고 민주당까지 장악해 이렇게 차기 대통령 후보가 될 만한 사람들을 밀어왔던 거잖아요. 근데 박원순 씨는 변사됐고 이재명은 코너로 몰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야 한국 사회에서 이 좌파들이, 좌파는 아니죠. 그건 발본사관 해서 제가 계속 메카시가 필요하고 김창룡이 필요하다 그러는데, 그렇게 그 자들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건전 민주당을 키우려면 이낙연 씨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 물론 그가 해낼지 할지 그건 별도의 문제인데, 이재명 씨의 성경지명도 있었지만 이낙연의 성경지명도 있었다. 제가 보는 관점이 그렇습니다. 민주당 지금 그 안에 너무 많은 좌파가 있고요. 이재명은 그 좌파가 움직인 아바타였다. 그게 하나씩, 그리고 그들이 돈이 필요한 거를 대장동 같은 거 해갖고 돈을 만들어 쓰고, 그래서 이 자본주의하고 이 공산주의라 그럴까 좀 미안한 얘기지만 그들한테는 이 좌파들이 결합하면 최고의 천박한 자본주의가 만들어지는데 그 커넥션이 있었다. 그걸 앞으로 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의견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